지금부터라도 녹화할게요. 전 시간에 녹화 안 했었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런 모습으로 생긴 것을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우리가 직접 한번 그려봤어요. 정의까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기억 못하셔도 괜찮고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S자 모양으로 생긴 거다. 그리고 그 S자 모양이 그 최대값은 0을 향해서 달려가고 최소값은 0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좀 증가하다가 그레디언트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0으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x가 커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x가 작아질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신경망의 목적은 뭐냐면 W를 찾는 거예요. W1, W2, W3 이런 것들을 찾는 건데 W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레디언트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학습률 곱해서 러닝 레이트 곱해서 그 W들을 그 에포크 돌릴 때마다 반복을 돌릴 때마다 W들을 갱신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레디언트를 계산했는데 이게 0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여기가 0이면 빼주는 값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바뀌지 않아요. 반복을 100번, 200번 하더라도 W 값이 변경되지가 않기 때문에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게 돼요. X가 큰 X들이 들어오면, 작은 X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경망에서 그레디언트 소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액티베이션 함수들을 시도를 해보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만들어 보게 된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사실은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데 가끔 사용하긴 하는데 거의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거 자체가 그 함수 이름입니다. GPU가 끊어져 버렸나 봐요. 할 수 없죠. 뭐. 우리가 제가 시간을 너무 GPU 없이 연결로 해야 되겠네요. GPU 없이. 사실 여기서는 GPU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그 신경망 돌리는 거 아니면 GPU 돌릴 필요는 없어가지고 일단은 끊어 놓을게요. 네, 자,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넘파이의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탄젠트에다가 H 붙인 거. 왜 안 나오지? 넘파이 점 탄젠트. 이거 아마 없어졌나 봐요. 런타임 바뀌면서 죄송합니다. 런타임 바뀌면서 임포트가 다 사라졌나 봐요. 사라진 것 같고 일단 이 넘파이 있어야 되니까 요거 임포트만 일단은 할게요. 임포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임포트가 됐고요. 넘파이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H라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하이퍼볼릭 탄젠트예요. 수학에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거를 바로 계산해 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바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y values는 여기다 x values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x values는 아까 우리가 이것도 위에 있는 거 해야 되겠구나. 네. 요거는 실행해야 되겠네요. 요거 실행하겠습니다. 요거 실행하시고 시그모이드 요거 나오고 네. 그러면은 요 x values는 아까 위에서 있었던 -5부터 5까지예요. 그죠? -5부터 5까지고요. 이걸 계산하시면 y 좌표들의 계산이 돼요. y 좌표들의 계산이 되니까 plt 플러스로 그려주시면 되고 x values, y values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S자죠? 근데 얘가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최소값이 어디다? -1이에요. 최대값이 어디다? 1이에요. 1. 그리고 0을 여기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에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고 시그모이드와 다른 점은 시그모이드 함수는 0과 1 사이인데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요것만 다르고 얘도 S자처럼 생겼습니다. 그죠? 얘도 S자처럼 생겨서 얘도 시그모이드의 일종이에요. 일종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공부하셨죠?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 함수는 저게 그 약간 이동한 형태. 여기서 요렇게 시작하죠. 요렇게 가는 게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는 요런 모양일 거예요.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탄젠트.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얘를 돌려놓은 거예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이 탄젠트 함수가 요런 결과인데 얘를 돌려놓으면 요런 S자 모양이 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이퍼볼릭 탄젠트입니다. 그냥 요렇게 생긴 게 하이퍼볼릭 탄젠트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대신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얘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요. 얘는 그레디언트가 소실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똑같이 일어나게 되고요. 똑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W들이 갱신이 안 되는 가중치들이 갱신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똑같이 생겨요. 똑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훈련 결과가 이것도 별로 안 좋을 수가 있고요.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럼 선형함수를 써버리면 어떨까라고 그냥 들어간 게 그냥 그대로 나오도록 하는 거를 쓰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서메이션을 해주면 굳이 뭐 다른 거 바꿀 필요 없이 선형회귀의 결과를 그냥 내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런 그 액티베이션 거치지 말고 가중치 합계들을 다 더했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내보내자.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얘는 비선형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네. 그 신경망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문제인데 XOR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AND나 AND 게이트, OR 게이트들은 다 신경망 이렇게 유닛들을 몇 개를 합쳐주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XOR 게이트는 유닛을 아무리 합친다고 해도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선형 함수를 써야만 돼요. 비선형 함수를 써야 되고 그래서 비선형 함수를 생각한 게 무엇을 생각했냐면 valu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내게 돼요. value는 뭐의 약자냐면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예요. 자, value는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value의 정의는 수식으로 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value 이렇게 쓰고요. value x 하고요. 그다음 밑에다가 begin places and 코딩도 아닌데 코딩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여기가 뭐가 들어갈 거냐면 x 그다음에 여기는 0. 그러면 아마 요렇게 보일 거예요. value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x이거나 x를 그대로 내뱉거나 0을 내놓거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여기는 조건이 뭐냐면 텍스트 x가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다. greater than equal to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는 반대 조건이에요.
여기는 otherwise, 그냥 otherwise라고 할게요. otherwise. 네. 그렇죠?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단순한, 그냥 우리가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으면 이거는 선형 방정식이에요. 선형이에요. 그죠? 선형이고, 2차 함수나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만들 수 있으면 이거는 비선형 함수예요. 비선형 함수인데, 자, 얘는 선형인 듯 선형이 아닌 그런 함수예요. 자, 얘는 어떻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요. 어떻게 생겼을지 짐작이 돼요. x가 0보다 클 때에는 x를 그냥 그대로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에는 y도 1이 되고 x가 2일 때에는 y도 2가 되는 이런 함수인 거예요. 근데 otherwise라고 하는 건 0보다 작을 때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이렇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쭉 가다가 갑자기 쑥 하고 올라가는 이런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는 리니어인데 rectified, 이게 rectified가 이것도 그 전기공학 쪽에서 나온 용어일 거예요. 정류가 된 이런 뜻이거든요. 정류된. 그냥 뭐 정류된 리니어 유닛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rectified 리니어 유닛이라고만 저는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임계치까지 어떤 값이 x가 들어올 때 어떤 임계치까지는 신호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마이너스 2가 들어오든 마이너스 1이 들어오든 마이너스 3이 들어오든 아웃풋으로 나가는 값이 없는 거예요. 아웃풋으로 나가는 게 0인 거예요. 근데 그 임계치를 딱 넘어서게 되면 아웃풋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전기 신호가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거랑 비슷한 스위치 비슷한 거죠. 스위치가 끊어져 있으면 전기가 가다가 흘러가지를 못해요. 여기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 스위치가 딱 하고 닫히게 되면 전기가 전선 따라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스위치의 역할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해서 들어온 거만큼 밖으로 나가겠죠. 스위치가 연결만 되면. 그래서 이거를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들어온 게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내보내질 않아요. 자, 요거 그림 그려볼까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럼 이거 함수를 정의를 해보면 밸류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얘는 리턴을 해주시면 되는데 numpy 점 maximum x와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max하고 maximum은 달라요. numpy에서 maximum은요. maximum이라고 하는 함수는 배열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maximum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었나 모르겠는데 2개의 배열을 넘기는 거예요. 2개의 배열을 넘겨서 각각의 같은 위치에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1, 2, 3, 4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 3, 0, 1, 2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맥시멈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배열과 두 번째 배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값들 중에서 최대값. 1과 3의 최대값은 3이죠. 2와 0의 최대값은 2죠. 3과 1에서는 3이 더 크죠. 4와 2에서는 4가 더 크죠. 얘를 결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맥시멈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x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값들과 0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x가 크면 x를 리턴해 주는 거고 0이 크면 0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y values는 value.x values라고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아요. plt.plot x values, y values, plt.grid, plt.show를 하시면 네, 아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그거랑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게 렐로 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그래서 그 0보다 작은 값들은 아무리 많은 값들이 들어와도 0이 돼 버리고요. 0보다 큰 값이 들어왔을 때는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함수는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를 해결한 활성화 함수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항상 그레디언트가 항상 얼마니까? 1이니까.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항상 1이잖아요.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건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이거는 곡선이 아니라 직선밖에 없으니까 그레디언트가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W를 계속해서 변경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레디언트가 항상 1이어서 그죠? 항상 1이어서 변경시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디서는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기서는. 그럼 이거를 또 해결하는 그런 함수가 또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이쪽에다가 타이틀 하나씩만 넣을게요. 요거 계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엑스벨, 시그모이드, 계산 다시. 네, 이렇게 하시면 나올 거고, 여기서는 점 파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는 렐로 그래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온 그 활성화 함수가 뭐냐면 그 다음에 리키 렐루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렐루는 위쪽에서 써드렸으니까 다시 안 쓸게요. 리키, 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조금씩 새는 이란 뜻이잖아요. 물이 그죠? 파이프에서 뭔가 물이 똑똑똑똑하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이쪽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쪽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쪽에 그레디언트가 무조건 0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여기를 살짝만 꺾어주겠다. 0보다 작은 부분을 살짝만 꺾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리키 렐루예요. 리키 렐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정의를 모르셔도 돼요. 왜? 테라스에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모양만 알고 계셔도 돼요. 자, 리키 렐루 같은 경우에는 나왔죠? begin, case, and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x, 두 번째는 알파. 알파 곱하기 x.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파라미터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파라미터가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야 돼요. 이런 파라미터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거예요. 리키렐루라고 하는 이 함수는 x만 갖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값 알파도 가져요. 그래서 x에다가 알파를 곱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0보다 큰 경우. x가 크거나 같은 경우 0보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otherwise 이렇게 쓰시면 보이죠. 이렇게 생긴 게 리키렐로예요. 리키렐로.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파를 아주 작은 값, 뭐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해볼게요. 0.1 아니면 뭐 0.01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0.02가 되겠죠. 4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0.04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살짝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알파를 큰 값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작은 값을 주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들어온 값 그대로 내보내면 되는 거고요. 0보다 작은 값일 때는 아주 작은 알파 값을 곱해서 그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꺾이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것도 우리가 함수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함수 디파인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디파인 하실 필요 없으세요. 페라스에 보면 액티베이션스의 렐루에 보면 이 렐루 함수를 보면은요. 아규먼트에 뭐가 있냐면 알파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그렇죠? 알파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죠. 이게 리키 렐루에서 사용하는 알파 값이에요. 기본값이 0이기 때문에 기본값을 쓰면 그냥 렐루가 되는 거고 이 알파 값을 뭐 0.1, 0.2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게 리키 렐루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함수 직접 만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않으셔도 되는데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x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알파도 있어야 되겠죠. 알파는 기본값을 0.01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거는 그 주기 나름인 거죠. 주기 나름인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넘파이 맥시멈 이용하시면 돼요. 리턴을 넘파이 맥시멈 이용하시고요. x를 리턴하거나 알파 곱하기 x를 리턴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딱 여기 정의 그대로 아니에요? 리키렐로는 x를 리턴하거나 알파 곱하기 x를 리턴하거나 알파 곱하기 x를 리턴하거나 둘 중에 큰 값 리턴하면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yBells 똑같이 우리가 만든 게 리키렐로 만들었죠. x만 넘기시면 돼요. 얘 기본값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이제 반복입니다. 플롯 xBells, yBells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틀은 리키렐로라고 하고 show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Values죠. xValues. 지금 거의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이는데 이거는 xValues를 조금 바꿔버릴까요? 여기를 xValues를 numpy.a range -5 그리고 3까지만 해보죠. 3까지만. 그래도 꺾이는 게 잘 안 보이나요? 꺾이는 게 잘 안 보이면 알파 값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01이 너무 작으니까 알파 값을 0.1. 근데 보통은 0.1보다 또 더 작은 값 사용합니다. 0.01, 0.001 이런 식으로 더 작은 값 사용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리익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크게 안 그립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려나? 이렇게 하니까 새는 거 조금 보이죠? 새는 거 조금 보이고. X축은 요렇게 X축이 있는데 그 X축에서 약간 새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리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키.
0보다 큰 경우에는 x가 들어오면 x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그레디언트가 있죠. 그레디언트가 있고, 여기도 그레디언트가 0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쪽과 x가 0보다 큰 쪽 둘 다 그 그레디언트가 0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함수가 리키렐로예요. 리키렐로. 되셨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를 작은 값을 사용을 합니다. 0.01이나 0.001이나 아주 살짝만 그레디언트가 0이 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자, 가장 많이 중간 레이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L예요. L는 익스포넨셜 리니어 유닛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 리니어 유닛도 들어가고 익스포넨셜 함수도 들어갔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L가 나오게 된 거를 설명을 드리면 리키렐로나 렐로는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선형적으로 변하는 선형함수란 얘기예요. 물론 기울기가 작은 기울기에서 큰 기울기로 꺾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한쪽 구간만 보면 선형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쪽도 선형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선형적으로 변할 때에는 신경망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선형적으로 변하도록 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를 렐로와 결합하게 됩니다. 익스포넨셜 함수를 렐로와 결합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결합을 했냐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합을 했어요.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x를 그대로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알파가 필요해요. 여기서도 알파가 필요합니다. 알파가 필요하고요.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알파 값에다가 그냥 곱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곱했어요. 익스포넨셜 x 더하기 1 빼기 1이래요. 빼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살짝 컨닝 좀 했어요. 요렇게 생긴 게 L입니다. 요렇게 생긴 게.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요것도 위쪽은 어떤 경우냐면 x의 값이 크거나 같은 경우,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고요.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서. 자,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피니션을 먼저 만들게요. L라고 하는 데피니션은 x와 그 다음에 알파 값이 있어야 되겠죠. 알파 값을 기본값은 1이라고 할게요. 1. 기본값 1이라고 하고요. 얘도 리턴을 해주시면 되는데 numPy maximum 둘 중에 큰 값을 리턴하면 돼. x가 크냐 아니면 여기서 계산한 값이 크냐 둘 중에 하나를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알파 곱하기 넘파이 점 익스포넨셜 x 여기 괄호가 있어야 되는군요. 바로 시작하고 바로 닫고 이렇게. 그래서 L 함수는 x와 알파 곱하기 익스포넨셜 x 빼기 1 중에서 더 큰 값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L 함수의 정의입니다. 위쪽에 있는 정의를 이렇게 넘파이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만드실 필요 없으세요. 캐라스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 values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numpy.a range -5부터 3까지 0.001 y values는 우리가 만든 L 함수에다가 x values를 넣어요. 일단은 기본값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알파가 1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 계산한다는 얘기죠. 계산하고 plt.plot x values, y values, plt.grid 여기 0 너무 뚝뚝뚝뚝 끊기죠 지금. 변수 이름 잘못됐어요? x values죠. x values 이렇게 만들고요. x values, y values, x values, x values, y values. 네, 그리드. 네, 그다음에 타이틀. 여기는 L라고 타이틀 써주고요. 그리드 저기 show.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리키처럼 생겼죠. 리키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그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어요. 휘어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훅 올라가는 여기 익스포넨셜처럼 보이지만 이게 직선인데 좀 약간 좀 이렇게 보이는군요. 그래서 리키 렐로와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L를 보면 리키 렐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전부 다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그레디언트가 미분 계산하는 거잖아요.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딱 꺾이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안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주는 그런 함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캐라스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 정도만 일단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요거는 참고로만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해 보는 액티베이션 함수 종류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적용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입니다. 항상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L를 제일 많이 써요. 이거를 써보고요. 이게 이게 안 좋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리키 밸류를 시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밸류를 사용을 하고요. 시그모이드는 가장 마지막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간 단계에서 액티베이션 함수예요. 그 출력층에서의 액티베이션 함수는 딱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진 분류면은 시그모이드 써야만 돼요. 시그모이드 써야만 되고
그 다음에 다중 클래스 분류면 소프트맥스를 써야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 레이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 레이어. 중간 레이어에서 일반적으로는 L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 L나 렐루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봅니다. 시그모이드를 가장 마지막에 사용합니다. 우리는 얘를 사용해 본 거죠. 그렇죠? 얘를 사용해 본 거죠. 네. 오늘 과제 뭐 드릴 것 같아요? 오늘 과제는 네? 과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과제는 뭐냐면 위에서 우리가 그 층 두 개짜리 DNN 만들었잖아요. 네. 그 첫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를 L를 쓰세요. L를 쓰셔가지고 그리고 F크는 한 100번 정도 한번 해보세요. F크 100번 한번 정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얘랑 로지스틱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좋은지, 성능이 누가 좋은지.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리퀴드 L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레이어의 활성화 함수를 리퀴드 L를 써서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